땡큐. 자, 드디어 이제 근육 나갈 거고요. 근육부터는 이제 기말고사 내용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끔 등수축까지 그냥 중간고사 넣는 학교도 존재하는데 웬만하면 다 기말고사에 넘어가게 될 거고요. 자, 우리는 먼저 골격근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실제 내신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골격근에 대한 내용밖에 없지만 학교에 가게 되면은 뭐 내장근, 심장근 이런 거에 대해서도 특징에 대해서까지만 내신 문제로 출제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는 나중에 내실 때 하고 골격근에 대해서만 먼저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골격근은 여러 가지 특징이 존재하게 돼. 먼저 자, 골격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한 힘을 요구하게 됩니다. 굉장히 강한 힘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생체 에너지인 ATP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ATP를 생산할 수 있는 세포 소기관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야, 골격근은. 그쵸? 그럼 우리 ATP를 만드는 세포 소기관 뭐야? 6글자야. 미토콘드리아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많이 있는 만큼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핵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있어야 돼. 원래 한 개의 세포라고 한다면 한 개의 핵만 들어있어야 되지만 우리 골격근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개의 세포에 여러 가지 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골격근을 다핵세포다라고 불러요. ATP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따가 우리 근육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그 그림을 봤을 때 다 골격근은 가로 배열로 되어 있어.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마치 다 가로 배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가로 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골격근의 특징은 가로 무늬가 보인다, 관찰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골격근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골격근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통칭적으로 많이 부르는 이름이 근육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쵸? 그래서 근육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없지만 여기에 이 두꺼운 게 이제 근육이야. 그쵸? 그럼 근육을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나눠보면은 근육이 제일 큰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작은 개념은 근육세포가 돼요. 그래서 근육세포가 모여서 근육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때부터 근육세포라 부르니까 얘부터를 다핵세포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럼 근육세포를 조금 더 나뉘게 되면은 근육섬유 다발이라고 불러요. 그럼 근육섬유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다발로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발로 있는 게 여러 개 모이면 근육세포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근육섬유 다발부터는 다핵세포다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지. 얘가 여러 개 있어야지만 근육세포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근육섬유 다발은 이제 더 작게 하면은 당연히 근육섬유가 될 거고, 다발이니까. 그럼 더 작게는 근육원섬유가 됩니다. 근육 원섬유보다 더 작은 단위는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건 안 그래도 괜찮아. 대충 이제 그림을 따지게 되면은, 자, 요만큼이 근육 원섬유 마디라 그러면은 얘가 옆으로 여러 개 이어져 있는 게 근육 원섬유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길게 하나의 원기둥으로 모인 게 근육 섬유가 되는 거고, 이 원기둥이 더 많이 모이는 게 근육 섬유 다발이 되는 거고, 그게 곧 근육 세포가 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진짜 알겠어 이거를? 그래? 우리 56페이지의 위를 보게 되면은 아예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육 원섬유 마디가 굉장히 한 마디가 속하게 된 거고요. 얘가 길게 늘어진 게 근육 원섬유, 그 다음에 얘가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모인 게 이제 근육 섬유, 걔가 다발로 있으면 근육 섬유 다발, 걔가 좀 더 많이 모였으면 이제 근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가 더 큰 단위고 뭐가 더 작은 단위다라고 하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근육 섬유 다발이 다액세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근육 세포부터가 다액세포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근육 원섬유 마디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근육 원섬유 마디의 구조를 볼 거야. 그래서 그림을 크게 하나 그릴 건데 그리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3교시에는 뇌를 그릴 건데 이렇게 막 열심히 그림 그리다 보면은 그림 실력이 늘어날 거다 이제. 근데 안 늘었네. 나한테 세 번째 들었냐? 다들 잘 그렸네요. 자, 이제 이게 요거 하나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부르는 건데, 이때 각 구조의 명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칭을 외워야 돼요. 제일 먼저 일단 우리 근육 원섬유 마디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뭐랑 뭐랑 구성이 되냐?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는 거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물질로 근육 원섬유 마디는 구성이 돼요. 필라멘트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의 일종 중 하나고,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먹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단백질이라서.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러면은 이 구조에서 액틴 필라멘트는 이 얇은 것들이 다 액틴 필라멘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이 굵은 게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 라인 보이죠? 이 라인은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이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이 구간은 우리는 아이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구조를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아니면 과학현미로 봤을 때, 여기는 지금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빛이 들어갔을 때 튕겨서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쵸? 흡수되는 부분이 적으니까. 그러면은 빛을 투여했을 때 여기는 요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빛들은 다 튕겨서 나와. 그럼 내 눈에 빛이 많이 들어오지. 그럼 밝아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밝은 부분이다 라고 해서 여기를 명대라고 불러요. 내가 두 번째로 그은 구간은 지금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구간이야.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구간은 H대라고 부릅니다. 딱히 이 HI라고 하는 게 뭐의 약자는 아닙니다. 그냥 H대야.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지금 마이오신 필라멘트를 모두를 일컫는 부분이야. 여기는 A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부분은 또 전자현명이라고 보게 되면은 빛을 딱 투여했을 때 여기 굉장히 넓고 두껍기 때문에 빛이 다 흡수를 해. 단산에서 나오는 빛이 많이 없어. 그래서 내 눈에 빛이 안 들어오니까 어둡게 보여. 그래서 여기를 암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선 가로선 말고 이 세로선은 지금 위에 있는 액틴 필라멘트랑 아래에 있는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뒤틀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 고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로선에 부르는 이름은 Z선이라고 불러요. 얘는 액틴 필라멘트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물론 Z선에 대한 역할은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이오신 필라멘트끼리 서로 뒤틀리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도 M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Z선부터 오른쪽에 있는 Z선까지 Z선과 Z선 사이를 우리는 근육 원섬의 마디라고 부르면서 보통 문제에서는 근육 원섬의 마디라고 하는 게 너무 이름이 길기 때문에 여기를 X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선은 Z선부터 Z선까지를 X선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이거를 플레임을 하게 되면 근육 원섬의 마디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근육 원섬의 마디의 구조에 대해서 다 배워봤어. 그럼 이제 각각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외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얘가 근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축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액틴 필라멘트랑 액틴 필라멘트 사이가 서로 가까워지는 거야. 가까워지게 되면은 우리가 근육에 힘을 주게 되면은 여기가 골록 올라오지. 올라오는 이유가 얘가 가까이 오다 보면 솔직히 겹치면은 이 구간이 더 두꺼워지죠. 두꺼워지니까 골로 튀어 올라오게 되는 거야. 수축한다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이 액틴과 액틴 사이가 서로 가까워짐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면은 가까워지니까 H대라고 하는 이 구간이 더 작아지게 되는 거지. 대신에 I대라고 하는 것도 여기가 좁아지는 거니까 I대도 감소하게 될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액틴 필라멘트랑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이 겹치는 이 구간은 오히려 늘어나게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축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액틴과 액틴이 서로 마이오신을 가운데에 두고 모여드는 걸 수축한다라고 하게 되고, 이완한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벗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힘을 풀다가 얘가 벗어나다가 우연히 액틴 필라멘트랑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구간이 아예 없게 얘가 탁 벗어날 때가 있어. 그걸 이제 힘이 풀려버리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이제 힘이 풀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힘을 너무 많이 쓰다가 팍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경우 없어요? 좀 더 인생을 좀 살아야겠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육이 수축할 때 변화량을 봅시다.
첫 번째, 길이가 증가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수축할 때 길이가 증가하는 거는 지금 여기가 증가하겠지. 겹치는 구간, 서로 결합하는 부위. 그래서 이 겹치는 구간, 결합하는 부위는 따로 명칭이 없어. 그냥 겹치는 구간이야. 그래서 겹치는 구간이 증가하게 되고, 길이가 감소하는 구간은 수축할 때 여기 아까 말했던 H대라고 하는 구간의 길이가 감소할 거고요. I대라고 하는 것이 길이가 감소할 거고, 그 다음에 Z선과 Z선이 서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X선이라고 하는 전체 길이도 감소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세 가지가 감소하는 거죠. H대, I대, X선, 이 세 가지가 길이가 감소하게 돼요. 세 번째로 변화가 없는 구간도 있어. 우리가 배웠던 A대라고 하는 거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전체 길이를 의미하게 되고, 얘네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 A대라고 하는 거는 절대 길이가 변하지 않을 거야. 그쵸? 또한 여기 길이, 액틴 필라멘트의 여기랑 여기 중에 이 절반 길이, 여기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그냥 둘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변화량을 좀 볼 건데요. 자, 만약에 이건 안 그래도 괜찮아. 그냥 너희들이 이해하는 정도로 생각하세요. 자, 수축을 할 건데 I대라고 하는 게 한 0.1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은 얘가 0.1 감소했다라고 하는 건 요만큼 들어갔다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원래 요만한 길이었는데 지금 요만큼 감소한 거니까 0.1, 이만큼 0.1 감소했다 해쳐보자. 그러면은 이쪽도 H도 이쪽으로 0.1이 감소했을 거야. 그쵸? 그런데 우리 근육 원소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 M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야. 얘가 줄어들면은 이쪽도 똑같이 같은 크기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이쪽도 똑같이 0.1이 줄었을 거고요. 여기도 0.1이 줄었겠지. 그럼 H대는 0.2가 줄어든 거지. 그래서 I대의 변화량과 H대의 변화량은 H대 변화량이 2배 더 커. I대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겹치는 구간의 길이도 I대의 길이가 0.1 줄었으면은 겹치는 구간이 0.1이 늘었어. 그래서 겹치는 구간의 길이 변화랑 I대의 길이 변화는 비례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케이? 이 문제를 우리는 이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61페이지에 (182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나 그냥 여기다가 할게. 자, 182번을 보게 되면 지금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금 기억이라고 칭했어. 그쵸? 그럼 이 기억 무슨데? H대. 지금부터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니은이라고 칭했어. 니은은 무슨데? 그치. 여기가 지금 H대가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I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디귿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디귿이라고 칭했어. 여기는 겹치는 구간을 의미하게 되는 거지. 그럼 보니까 지금 T1, T2가 있는데 A라고 하는 거랑 지금 B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되고 여기는 지금 0.4 마이크로미터, 여기 0.4 마이크로미터고 여기는 지금 1.2 여기는 0.8 마이크로미터야. 그러면 지금 T1에서 T2로 갈 때 지금 A라고 하는 게 0.8만큼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B라고 하는 것도 T1에서 T2로 갈 때 0.4만큼 늘어났어. 그쵸? 그러면은
A랑 B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래. T1에서 T2로 가는 과정은 어쨌든 얘가 늘어났고 얘가 늘어났어. 그럼 수축일까 이완일까? 이 과정에서 A, B는 기억 또는 니은, 이거 둘 중 하나가 기억 아니면 지금 니은이래요. 그러면은 HD 아니면 I래야. 그쵸? 수축한다 그러면은 모여들 거고 이완한다 그러면 멀어질 거야. 그런데 T1에서 T2로 가는 과정에서 늘어났고 늘어났어. 그러면 늘어났고 늘어났어. 그럼 이건 이완이야 수축이야? 이완이지. 아 그래서 T1에서 T2로 가는 과정은 이완 과정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자 A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완하는 과정에서 0.4가 늘어났고 B라고 하는 거는 0.8이 늘어났고 0.4가 늘어났어. 변화량이 A라고 하는 게 지금 2배 더 크지. 그러면은 A라고 하는 거는 H대야 I대야? H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H대니까 얘가 기억이 되는 거고 얘가 이은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A 대 전체 길이 이런 걸 전부 다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구해봅시다. 자, X라고 하는 건 지금 전체 길이가 T1일 때 2.4 라고 나왔어. 그쵸? 그럼 T1에서 T2는 이완되는 과정이니까 지금 T1을 기준으로 여기가 0.4고 여기가 0.4가 됐어. 그쵸? 그런데 전체 길이는 2.4라고 나와 있어.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A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몇이 나와요? 이동을 할 줄 알아야 돼. 전체 길이에서 난 여기 길이 알고 여기 길이 알고 여기 길이 알아.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 길이야. 그럼 전체 길이에서 뭘 빼줘야 돼? 여기 빼주고 여기 빼주면 여기 길이 나오잖아. 그치? 전체 길이 2.4에서 I대라고 하는 거 0.4 한쪽 빼주고 그 다음에 I대라고 하는 0.4 한쪽 빼주면 A대라고 하는 길이값이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4에서 0.4 뺐으니까 2.0, 0.4 뺐으니까 1.6이야. 그치? 그래서 T1일 때든 T2일 때든 우리 A대라고 하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여기서도 1.6이고 여기서도 1.6이 되는 거야. 이 길이는 절대 안 변하니까. 그쵸? 또 안 변하는 거 뭐 있었어? 액틴 필라멘트 길이 안 변한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지금 0.4일 아니야 T1일 때 0.4면은 이 값이라고 한 니은 더하기 디귿이라고 하는 값은 T1이든 T2든 똑같아야 돼. 그쵸? 그럼 이걸 이용해서 또 풀어보자. 자, 전체 길이가 2.4인데 기억이라고 하는 게 지금 0.4로 나왔어. 그럼 전체 길이에서 기억을 빼게 되면은 양 옆의 길이 액틴 필라멘트의 두 개의 길이가 나오죠. 맞아? 그러면은 2.4에서 가운데 길이는 0.4를 빼게 되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 값이 2.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쪽의 길이는 몇이라는 거야? 1.0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1.0 값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디귿 값은 몇이 나와? 0.6이 나오지. 그래서 디귿 값은 여기서 0.6이 나오게 되고 이 더하기 길이 값은 무조건 1.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바로 구할 수 있죠? 0.2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문제 기억 T1일 때 디귿의 길이는 0.4래 0.6이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T2일 때 X의 길이는 3.1래 자 전체 길이 어떻게 구할까? 전체 길이가 2.4였는데 아까 우리 I대가 0.4가 늘어났어. 그러면은 한쪽으로 I대가 0.4가 늘어났으면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도 0.4가 늘어났겠지. 그럼 2.4에서 0.3 다 늘었으니까 2.8, 0.4 늘었으니까 3.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니은도 맞는 얘기죠. 디귿도 우리 구했으니까 맞는 얘기니까 답이 4번에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거는 지금 문제를 푸는 방식인데 이 문제 푸는 방식으로 180번 한번 풀어보자.
다음 거 같은 거 볼까요? 자, 180번 보게 되면 지금 첫 번째 힌트가 자, T1에서 T2로 가는 과정에서의 전체 길이의 변화를 봤을 때 첫 번째 힌트는 HD의 길이가 0.4가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은 가운데 이 길이가 0.4가 증가했다라고 한 거니까 T1에서 T2 과정은 수축이야, 이완이야? 아, 이건 이완 과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이완이 됐는데 길이가 2.4가 됐대. 자, 이완이 된 결과 이 길이가 2.4가 됐다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가운데가 지금 0.4가 증가한 게 얘가 된 거니까 한쪽으로 0.2가 증가했고 한쪽으로 0.2가 증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응 전에 수축하게 이완하기 전에 전체 길이는 2.0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야 이쪽으로 0.2 증가, 0.2 증가해서 총 여기가 0.4가 증가된 거고 전체 길이가 0.4가 증가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H대의 변화는 전체 길이 변화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은 I대의 길이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길대요. 자, 얘가 이완했어. 이완했으니까 지금 여기의 길이랑 여기 길이가 0.2가 증가한 게 지금 얘가 된 거잖아.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I대의 길이는 더 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도 맞게 되는 거고. 자, 지금 기억과 니은 이 겹쳐있는 부위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대요. 자, 지금 원래는 이렇게 많이 겹쳐 있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이완한 거잖아. 이완했으니까 마이오신 피라미드는 가만히 있지만 액틴이 뒤로 밀려났어. 그럼 이만큼 겹치는 구간의 길이는 이때보다는 더 짧겠죠? 그쵸?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82번, 180번과 같이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수능에서는 많이 어렵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아, 힘들어 갑자기.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우리 쉬는 시간 지났니? 아니지? 자, 어쨌든 자,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하는 게 액틴 필라멘트랑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라고 하는 게 지금은 우리 정확히 과학적으로 발견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가설만 존재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의 우리가 가장 유력한 가설은 활주설이라고 하는 가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자, 활주설은 이제 어떤 의미냐? 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밑에 액틴 필라멘트가 존재하고 그 위에 액틴 필라멘트가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거야. 그쵸? 존재하는데 이때 서로 가까워지는 방식이 누가 이렇게 끌어당겨서 얘가 가까워지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 액틴 필라멘트의 끝부분에 어떤 물질이 존재하게 되고 그 물질이 마이오신 필라멘트에 딱 달라붙은 상태로 존재하게 돼.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생체 에너지인 ATP가 딱 붙는 순간 얘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앞에 좀 붙어서 당기고 또 ATP가 붙으면 떨어져 나가고 붙어서 당기고 하면서 서로 가까워진다, 그래서 미끄러지듯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활주설이 조금 이제 유력합니다. 그러면 이 활주설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ATP라고 하는 게 액틴 필라멘트에 붙어가지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붙고 다음에 ATP 붙으면 떨어지고 붙고 당기고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은 사람들은 ATP라고 하는 걸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붙은 상태에서 ATP가 붙어야지만 얘가 떨어져 나가는 건데 죽은 사람은 ATP를 못 만들기 때문에 붙어있는 상태로 그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손가락을 굽히지 못해. 이게 뭐야? 사후경직인 거야. 사후경직은 ATP를 못 만드니까 이게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활주설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얘는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를 미끄러지듯이 활주한다 라고 해서 활주설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기를
중요한 요인은 ATP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근육에서 ATP를 어디서 만드느냐라고 하는 걸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근육에서 ATP라고 하는 걸 이제 어디서 만드냐? 첫 번째, 자, 우리 몸은 굉장히 생각보다 엄청 계산적이진 않아. 막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면은 이제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가 막 많이 만들어질 거야, 그쵸? 근데 이제 너 열심히 운동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순간 내 몸에 만들었던 ATP를 다 소모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저장한 상태로 그대로 있어. 그러면은 우리 근육 안에는 저장된 일부의 ATP가 조금 소량 존재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건 근육 내에 있는 남아있는 ATP를 가장 먼저 소모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근육 내에 그냥 있던 ATP를 다 소모했어. 그럼 이제 만들어 써야겠지. 그러면 가장 먼저 만드는 용도로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ATP를 생산을 합니다. 어떻게 생산하냐? 크레아틴 인산이 있으면 ADP라고 하는 게 여기에 붙어가지고, ADP는 인산기가 몇 개야? 2개지. 그럼 얘 인산? 얘한테 줘. 근데 3개가 되지. 그래서 ATP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하는 순간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건 인산을 줬으니까 크레아틴으로 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인산이 어떻게 붙게 되면은 크레아틴 인산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다시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자, 근육 내에 남아있는 이제 ATP랑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소모할 때 사용하는 시간은 한 1분, 2분 안에 이걸 다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산소를 먹음으로써 이제 에너지를 생산을 해줘야 돼. 우리 그거를 산소 호흡이라고 하죠. 산소 호흡을 통해서 내 몸에 갖고 있던 포도당을 연소시켜서 ATP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C6, H12, O6라고 하는 게 산소랑 만나서 이산화탄소랑 물을 만들게 되고, 이때 나온 에너지가 전부가 다 ATP를 만들어? 아니라 그랬죠. 일부는 열 에너지를 만들고 일부는 ATP에 저장하고 해서 ATP를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면은 이제 숨이 좀 찰 거야. 그쵸? 숨이 찬 이유가 뭐야? 내 몸은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내 기관지로 들어가는 산소의 양은 너무 부족해. 그래서 숨을 헐떡입니다.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우리 몸은 부족해. 그러면 산소 호흡이 잘 일어나지 않아. 그럼 우리는 죽어야 돼? 대체 방안이 있겠죠. 대체 방안으로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호흡을 사용합니다. 우리 이거 배웠죠? 무산소 호흡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무산소 호흡이라고 하는 건 동물이라고 하면은 젖산을 만드는 젖산 발효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균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발효를 하게 될 거야. 우리는 동물이니까 젖산 발효를 하게 돼요. 젖산 발효는 바로 젖산 2개를 만드는 반응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젖산을 만들게 되는데, 자, 얘는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런닝머신을 뛰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조금만 뛰면은 근육통은 오지 않아, 그쵸? 너무 열심히 뛰게 되면 다리에 이제 젖산이라고 하는 게 쌓이게 되면서 얘는 산성 성분이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젖살이 쌓여있는 통증을 우리는 근육통이라고 부르게 돼. 가끔 이제 너희들 나중에 크면은 다들 이제 PT도 할 거고 헬스 다닐 거잖아, 그치? 아니야? 하는 게 낫겠지? 좀 있으면 이제 고3이잖아. 좀 있으면 고3이면은 체력 싸움이야. 그럼 너 이제 고2 되기 전부터 이제 운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고2잖아, 이제. 지금부터 운동하는 습관 가져야 돼. 그래서 체력을 길러야 돼. 지금 이렇게 졸면은 힘들어. 그래서 체력을 기르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 보통 운동할 때 체력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죠. 그쵸? 근데 이 유산소 운동 말고 가끔 이제 헬스장 가면은 무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치? 그럼 걔네들은 무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얘를 사용하지 않고 얘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젖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몸에 쉽게 쌓이게 되면서 보통 무산소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을 할 때보다는 좀 더 많은 근육통이 찾아오게 돼. 젖산 때문에. 오케이? 그다음 젖산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분해될 때 일부 에너지는 열 에너지 형태로 나가게 되고 일부 에너지는 ATP의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포도당을 분해할 때 완전히 분해돼서 이때 나오는 ATP 양이 굉장히 많지만 이때는 굉장히 ATP 양이 굉장히 많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포도당의 유사 형태인 젖산으로 덜 분해가 됐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진 ATP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뛰는 것보다 막 덤벨 드는 게 훨씬 더 힘들어. 그래서 잘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근육 만들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이렇게 젖산이 많이 쌓이게 됐어. 그럼 이 젖산을 근육통이라고 하는 걸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 스트레칭을 하지. 그쵸?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근육통이 너무 심해. 그럼 젖산이 많이 쌓였다는 거지. 눌러주면은 젖산이 사방으로 퍼집니다. 사방으로 퍼지게 되면은 이제 혈액을 타고 흘러서 젖산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야. 간으로 들어가면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줘. 그래서 눌러주면 젖산이 빠지니까 근육통이 쉽게 제거됩니다.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은 필수다 라고 하는 거고요. 57쪽에 161부터 165까지 풀어보자.
방학 안 한 사람. 어떻게 안 했어? 언제? 1월 8일. 얼마 안 남았네. 그다음 방학도 있고. 방학 없는데. 너희들 고2면 좀 이제 고3 되잖아. 그럼 이제 대학생이잖아. 그다 대학생 할. 꼭 동아리 들어. 대학 가면. 그래 제주는. 나 생명 보내줄게. 아 생명 동아리 말고. 다들 잘 구하네? 잘 맞춰보고 싶을까요? 왜? 자, 1번에 자, 근육 원소유는 이제 골격근을 구성하는 다액세포래. 아니죠? 내가 근육 원소유 아니라 그랬죠? 근육 세포부터라 그랬죠? 틀렸고 2번 골격근은 많은 수의 근육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대. 맞는 말. 3번 근육 원소유는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가는 액틴 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대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X5. 162번은 근육 섬유고요. 163. 1의 기억. 자, 기억은 지금 두꺼운 거니까 마이오신 필라멘트, 니엘은 얇은 거니까 액틴 필라멘트가 되고요. 2번. 자, 전자현미경에서 가장 밝게 되는 거는 내가 명대인 액틴 필라멘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 되는 거죠. I대. 그 다음에 3번. 자, 골격근을 수축할 때 길이가 짧아지는 거는 I대랑 H대라 그랬으니까 가랑 나죠. 164. 자, 골격근을 수축하면은 근육 원소의 마디에서 이제 짧아지는 거는 H대와 I대는 짧아지고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죠. 다음 165. 1. 자, T1과 T2 중 근육 원소의 마디가 보다 이완된 시점이야. 그럼 이완된 시점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니은이라고 하는 이거 위에랑 똑같은 문제니? H랑 A 중 하나래. 자, A대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니까 니은이 될 수가 없어. 그쵸? 그럼 기억이 A대가 되고 니은이 H대가 되는 건데 자, T1일 때가 훨씬 더 길다. 이완된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T1이 되고요. 2번은 자, 기억의 길이는 똑같이 1.8이지. A대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 쉬었다가 우리 뒤에 신경계를 넘어가도록 합시다.